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헤라의 김재철입니다. 지금 세간의 관심은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큰 일이죠. 핵 폐기가 되냐 안 되냐, 비핵화가 되냐 안 되냐, 진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큰 일을 지금 앞두고 있죠. 그런데 일반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로서는 또 하나의 우리 국내에 큰 관심사가 생겼습니다. JTBC 손석희 대표에 대한 일입니다. 그러던 손석희 대표가 원래는 마포경찰서 경찰에 일요일 날 10시에 출두를 하게 돼 있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토요일 날 7시 45분에 전격적으로 출두를 했습니다. 정말 예상을 깼죠. 아마 언론에서 얼마나 많은 취재들을 오겠습니까? 그 중계차에 취재기자의 카메라에 그런 압박이 상당히 심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경찰도 JTBC 대표이사를 부르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인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언론인으로 시사저널에서 14년간 선정한, 그리고 지금 보도관계는 JTBC가 시청률이 1등입니다. KBS, MBC, SBS 공중파를 이미 제꼈습니다. 그러니까 손석희 대표는 또 국민적인 스타이기 때문에, 스타 앵커이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죠. 경찰에서 19시간 조사를 받은 내용은 여러분도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손석희 대표는 김웅 기자에 대해서 공갈미수와 협박으로 고소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김웅 기자도 손석희를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 자유청년연합에서 손석희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19시간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저도 예전에 노조하고 고소 고발 사건이 있어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현직 사장 시절에 출두를 해서 한 7, 8시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느낀 건데 지금 손석희 대표가 19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얼마나 사실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하는 일입니까? 또 경찰로서는 조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소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 담당 형사가 뭐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었을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지금 마포경찰서 앞에 있는 서부지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담당 검사가 지휘를 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보통 사건입니까? 손석희 대표에 대한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수사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당연히 손석희 대표는 옆에 변호인을 두고 있죠. 그래서 아마 법률적으로 그런 폭행이다, 배임이다 이런 모든 혐의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언도 구하고 또 쉬어가면서 또 현직 JTBC 대표이사니까 그런 시간은 경찰에서 당연히 줘야 주면서 하고 있겠죠. 아시는 대로 이 19시간은 손석희 대표로서는 일생에 있어 가장 긴 시간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손석희 대표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이 또 한 번 더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8년 우리 MBC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MBC 사회부에서 사건 기자들을 지휘하는 캡틴, 사회부 사건 기자, 신문의 사회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는 우리 방송의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때 방송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MBC 노조가 회사하고 격렬하게 맞섰죠. 그런데 그때 MBC 경영진 쪽에서 경찰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법 파업이라고 우리 MBC 정문 앞에서 여러 사람을 연행해서 잡아갔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제가 한 식구였으니까 그 옆에서 똑똑하게 보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우리 김종국 노조위원장이나 손석희 대표나 그 현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종국 우리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위로했던 이런 생각이 납니다. 예. 다 우리 그 한솥밥 먹던 식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명분이 정당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이제 심하게 하면 군사정권 시대인데요. 군사정권이 끝나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으로 이렇게 변했지만은 사실은 언론에 아직도 제 할 말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조원이었는데 우리 보도국을 중심으로 전부 다 거기에서 당당하게 저희가 외쳤죠. 저도 그 당시에 전단지 들고 서울의 지하철과 종로 을지로에서 전단지를 열심히 돌리고 그래서 우리 노조로부터 나중에 상을 받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JTBC 손석희 대표가 당하고 있는 거는 그때와는 완전히 사정이 다르죠. 예. 과천에 상기설계 그 밤늦은 시간에 왜 혼자 갔는지 옆에 과연 동성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머니인지 아닌지 이로부터 촉발돼서 거기에 이제 교통사고를 내고 돈을 150만 원을 주고 현금 15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했는데 뭐 현장 합의죠. 그 이후에 이 사건이 계속 취재를 당하고 있었죠. 김웅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손석희 대표가 김웅 기자에게 약간의 이제 그 달래기 위해서 회유를 했던 정황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선은 일식집에서 매달 1,000만 원씩 일자리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제의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봐라 우리 JTB에서 그 일을 주겠다 이런 제의를 하고 뭐 이런저런 과정에서 손석희 대표는 건드렸다 그러고요. 김웅 기자는 나 맞았다. 이건 폭행이다. 중대한 폭행이다. 내 3주 이거 상해 진단서가 있잖아. 이래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그냥 턱 터져버리면서 그 과천의 상기석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게 이제 사람들의 또 관음증까지 자극하면서 이렇게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손석희 대표도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참지 못하고 이제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필요하면 나중에 검찰 조사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손석희 대표가 마포시에 출두하는 것을 취재하는 좀 언론들의 태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오후 서너 시쯤 해가지고 글로 지나갔거든요. 그 공덕동에 간다고. 그래서 일부러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자세히 한번 보니까 그 중계차도 잘 보이지 않고요. 대부분 큰 사건이 있으면 중계차로 보도를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날따라 언론의 보도가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상당히 뭐 우리 보통 한 꼭지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처리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론들의 보도가 좀 이상하다 제가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언론은 사실은 정정당당하게 보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사실인지 이게 거짓인지 약간은 물타기를 해서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 같기도 하고 이런 그 백성들은 시민들은 시청자들은 이런데 더 지금 흥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제 이 사건은 또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마 김웅 기자가 출두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도 여기에 관계된 또 시민단체 그 자유청년연합에 고발하는 분도 또 조사를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두 달 일이 되면서 사건의 기승전결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게 드러나겠죠. 그리고 아마 누가 재판을 받든 간에 또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이 사실 여부를 다투게 되겠죠.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가장 신뢰받던 우리 손석희 대표가 이런 19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게 정말 인생에서 아마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여기에 대한 사실 여부가 드러나야 되고 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분명히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 그리고 유튜브 언론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계속 속보를 전해드리겠고요. 그 속보 지금 계속 많이 봐주시고 해서 감사한데 우리 구독 그냥 딱딱 눌러주시고요. 옆에 분에게도 현장 경험으로 제가 이제 기자 생활, 언론인 생활 34년을 한 경험으로 이런 일들을 판단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지척 해주시고 또 구독 좀 팍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